행정상 손해배상 챕터 2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일반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국가배상법은 공행정 작용을 대상으로 하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헌법은 대상 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리고 국가배상법은 배상 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헌공국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동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에 의해서 발생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 보증이 있다고 본다. 공무원에는 조직법상 의미의 공무원뿐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지자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사이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해당한다. 통장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 시청소차 운전수는 공무원으로 본다.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법관은 공무원에 해당한다.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가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직무집행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 측의 주관적인 공무집행 의사가 없었다 해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성폭력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암기사항 훈련하던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그 증명이 타인과 권리 의무에 해당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세무과 소속 공무원 갑이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형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시형아파트 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본다. 21번은 입주권을 매매한 거고 그 다음에 1번은 시형아파트 분양권을 그 철거 건물 소유자한테 부여한 업무. 그래서 위에는 그 외형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아래는 공권력 행사로 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비권력적 작용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포함되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공무원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므로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의 대행자인 도봉구청장이 서울 지하철 도봉차량 기지 건설 사업의 부지로 예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를 그 특례법에 따라서 매수하기로 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것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로 본다.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력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법상 비권력 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이나 사실행위 부작위도 포함된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동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실 개념을 객관화하려는 태도는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의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의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그 기준으로 하고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가해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는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 판례가 통일되지 않을 때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서 그중 어느 학설을 취해서 처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입법에 관해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 규정을 두는 등 시행하여 작용하였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의 행정처분은 곧바로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결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었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배상 책임에서 법령 위반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공서 양속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 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전보된 경우 이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자기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절박하고 중대한 위법한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라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담당 공무원이 주택구입 대부 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석 채취 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내린 암석이 가스 저장 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토지용질 변경 허가권자에게 허가 당시 사업자로 하여금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는 있다.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였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관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소방공무원의 재량이 맡겨져 있으면 구체적인 사항에서 소방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된다. 절차상의 위법도 국가배상법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 허가 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그 사이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위법은 판결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수행 의무로서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이다. 법관의 재판행위가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의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에 대해서 불법 절차 내지 시행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불문하나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는 포함한다. 사인이 받은 손해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 모두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가 가름난다. 도지사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폐업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유흥주점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그 유흥주점의 용도 변경, 이런 시설기준 위배 개축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에 대해서 이것과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들이 피난시설에 대한 점검을 소홀하여 이 중대한 피난 장애 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 청분을 특별 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피압류 채권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 그 우편 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집행 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자기 의무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청명을 정정한 경우 반드시 본적지 관할 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호적 관소로 하여금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정수처리 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무원 책임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해 공무원에게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의 안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해서 명문의 헌법상 근거가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개념보다 넓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물에 대해서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된다.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라고 있는 경우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옹벽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더라도 그 도로의 노선 인정의 공용 기타 공용 개시가 없다면 국가배상법상 제5조의 배상 책임이 부정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그 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사격장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다. 하자의 해석과 관련해서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조에 유리하다.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최근의 법률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 결함이 영조물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해 손해배상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것은 그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이미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그 주체의 그 손해 발생의 예근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관리 주체가 진다. 하자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리고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입증 책임은 관리 주체가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 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결합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가항력 등 영조물 책임의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이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해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600년 또는 1000년 발생 연도에 의한 하천 범람은 국가적 향력적 불가항력적 재해로서 그 영조물 관리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도로 유실로 보행자가 익사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배상은 인정된다. 국가배상 인정된다. 그 다음에 강설에 대처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의 융설 설피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시설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그런 도로의 구조, 기상 예보를 고려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 관리자의 관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도로관리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3층 건물 화장실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이러한 것까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관리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고권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이 고장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 예방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밤중에 낙뢰로 신호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장 사실이 다음날 3차례에 걸쳐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신고되었고 그리고 수리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였으나 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하여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그 보행자의 그것을 보고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장 간에 기관위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국가 지자체는 그 사람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한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광역시 국가 모두가 점유자, 관리자, 비용 부담으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광역시 모두가 긍정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A가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넘어져 그 맞은편에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그리고 고속도로상에 떨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내지 15분 전이었다. 이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도로공사의 민법상 책임이 문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에 의해서 이중배상에 관한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이러한 단서를 합헌으로 보았다. 경찰 공무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그리고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의무경찰대원은 군인에 해당한다. 전투경찰 순경은 이중배상의 배제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단서 소정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배상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경찰서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 공무원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경찰 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그 1항 단서의 면책 조항은 그 면책 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 직무뿐 아니라 일반 직무 집행에 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배상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그 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을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 군인의 공동불법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 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 행위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책 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국민이 그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 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더라도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주어가 중요하지. 헌법재판소는 허용된다고 보았다.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의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공제한다.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은 손익 상계할 수 없다.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의한 배상 신청은 임의 절차이다. 배상심의회 결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배상심의회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임의 절차고, 그리고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국가배상 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재판심의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챕터 3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법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배상제도와는 다르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전보고, 그리고 국가배상제도는 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 제23조 3항에서의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 구체적 보상액의 산출 기준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내용 한계 설정과 공용 침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별하려는 이론이다.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가치 보장보다는 존속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 접근하는 견해이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이거는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 과도한 경우라고 하도 마찬가지. 정비 기반 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 관리, 유지 관계를 정한 그 환경정비법 전단에 따라 정비 기반 시설의 소유권 기속은 헌법 제23조 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공건설과 사건설의 대립이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 성질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건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하공공, 농,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토지 수용에 따른 권리 구제에서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당사자 소송이다.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 절차이다. 대법원은 하천법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규정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순수 국고 목적의 작용이라 하면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서 해야 하고 그 법률에 법률 종속 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상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이고 생명신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 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 채취 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함으로 인해 손실과 손익사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 고규수면 매립 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므로 그로 인하여 곧바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손실보상은 당의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공공용 물에 관하여 적법한 재발 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해서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공용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상 허용된 이용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성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 정당한 어업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매립 지구 내에서 그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때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만큼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 그 허가업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 당의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할 수 없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야기한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 법률은 헌법 위반이 된다. 헌법 제23조 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잔여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보상하여야 한다.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뿐만 아니라 그리고 잔여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이익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분묘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한다.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이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농업의 손실에 관해서는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있어서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 가치만 보호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의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의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매수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 재결 전에 할 수 있다. 잔여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변경 또는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잔여지가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되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잔여지 수용 청구는 당해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다.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잔여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까지 보상해야 한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생활보상은 종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을 말한다.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 기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경우에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해서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지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갖는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는 강행법규이고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되어야 비로소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등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상업지 또는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업 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더라도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가 적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장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지상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자, 사업 인정은 그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 인정, 고시한 날부터.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능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피수용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징액을 재결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 취득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취소와 관련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인정과 배치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그 법률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에 관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의 원칙이나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권보상 및 현물보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의 지급에 대해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고, 그리고 여러 개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환매건과 사업 시행자가 환매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의 변화는 인정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이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고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큰 재상산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이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수용적 침해 보상 이론이다.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은 공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급한 상태를 제거하여 그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